여러분, 저희 부부의 이야기는 오만과 몰락의 기록입니다. 남편 김태준은 2번의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첫 성공에 도취되어 고객을 무시했고 실패 후에는 지하철 바닥에서 노숙자에게 얻어맞는 처참한 절망까지 경험했습니다. 아내인 저는 그를 원망하며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건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끝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믿음으로 저희는 3번째 도전에 나섰고 마침내 모든 역경을 딛고 큰 부자가 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독한 역경과 통쾌한 반전의 기록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결혼 5년 차 남편 김태준은 IT 분야에서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고 야심차게 첫 번째 사업인 스마트 홈 시스템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꿈을 지지했고 저희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사업 자금으로 썼습니다. 남편은 똑똑했고 기술력 하나는 최고였습니다. 초기 투자 유치에도 성공했고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저희는 강남 30평대 아파트 대출까지 받아 이사하며 청년 창업 신화에 도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른 성공은 남편에게 오만함을 심었습니다. 남편은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해 고객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시스템을 구매한 초기 고객들이 잦은 버그와 불편함을 호소하며 CS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객 대응팀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고객들이 멍청해서 그래. 우리 시스템은 완벽해. 그들이 쓸 줄 모르는 거야. 기술의 진보를 왜 우리더러 설명하라고 해? 환불이나 해주고 불만 많은 고객은 그냥 내보내. 남편의 방만한 고객 대응은 곧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가장 큰 계약건이었던 중견 건설사와의 대규모 시스템 공급 계약이 파기 위기에 놓였습니다. 건설사 담당자가 시스템의 현장 적용성이 떨어진다며 수정을 요구했을 때 남편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적나라하게 화를 내며 대응했습니다. 이 부장님, 저희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제공합니다. 당신들이 요구하는 구시대적인 수정은 우리 기술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싫으면 계약 파기하세요. 우리는 당신들 아니어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대규모 계약은 파기되었고 설상가상으로 핵심 기술 특허 문제까지 터지면서 투자 유치까지 취소되었습니다. 남편은 정신적으로 무너졌지만 그 원인을 자신의 오만이 아닌 세상의 불합리로 돌렸습니다. 세상은 혁신을 몰라봐. 내가 천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 저희는 결국 첫 번째 파산을 맞았고 아파트는 경매로 저희는 서울 외곽의 지하 셋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지독한 습기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저는 남편의 오만했던 행동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지하 셋방에서의 2년 저는 제가 모아두었던 비상금 3천만 원을 털어 남편의 2번째 사업인 해외혁신 상품 유통에 다시 걸었습니다. 남편은 첫 실패가 기술 때문이었다고 합리화하며 이번에는 아이템만 좋으면 된다는 오판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입한 접이식 휴대용 텀블러는 초기에는 SNS에서 대박을 쳤고 저희는 다시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성공에 대한 갈증 때문에 또다시 방만하고 무모한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재고 관리와 시장 분석 없이 대박이 났다는 초기의 성공에만 의지하여 과도하게 대량 주문을 넣었습니다. 사장님, 이번에는 5만 개로 주문 늘립니다. 지금 없어서 못 팔아요. 빨리 만들어주세요. 돈은 나중에 벌면 되니까 일단 물량 확보가 중요해요. 남편은 유행이 빠르게 변하는 유통시장의 생리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대량으로 주문한 텀블러가 창고에 쌓이기 시작할 무렵 중국의 경쟁 업체들이
저희와 똑같은 제품을 반값에 시장에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독점 계약은 아무 소용이 없었고 저희는 막대한 재고와 환율 변동 손실이라는 이중고를 맞았습니다. 재고는 창고에 가득 쌓였고 은행 대출금 이자율은 치솟았습니다. 남편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재고를 떨이라도 치자고 간청했지만 남편은 내 명품을 싸구려로 팔 순 없어 라며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빈 1억 5천만 원을 떠안은 채 오피스텔 보증금마저 잃고 두 번째 파산을 맞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신의 방만한 오만이 우리를 다시 지하로 끌고 내려왔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그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돈이 없어 지하철역 주변을 떠돌았고 며칠 밤을 거리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집을 나간 남편의 방황은 처참한 절망의 나락이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거리를 떠돌던 남편은 서울역 지하보도에서 추위를 피해 잠들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은 채 지하철 바닥에 웅크린 채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깬 남편은 자신이 노숙자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숙자들은 남편이 덮고 있던 낡은 담요를 빼앗으려 했고 남편이 저항하자 곧바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남편은 처참하게 얻어맞았고 온몸에 멍이 든 채 그들을 피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내가 한때 수십억을 굴리던 IT 기업의 사장이었는데 이제 지하철 바닥에서 노숙자에게 얻어맞는 신세라니. 남편은 처참한 현실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 비참함은 남편의 오만했던 영혼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고객에게 행했던 무시와 방만한 태도가 결국 이런 식의 폭력적인 대가로 돌아왔다는 것을요. 남편은 며칠 후 퉁퉁 부은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를 보자마자 당신 어디서 뭘 하고 다닌 거예요? 라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에게 했던 모든 오만과 무시를 내가 직접 겪었어. 세상의 바닥이 어떤지 알았어. 나는 고객들을 무시했지만 세상은 나를 더 잔인하게 짓밟았어. 나에게서 떠나도 좋아.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용서받을 자격이라도 만들 수 있게 마지막 한 번만 기회를 줘. 당신이 나를 떠나도 내가 이 빚은 갚을게. 가치의 가치를 다시 찾아보고 싶어. 저는 남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의 상처와 눈빛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처절한 반성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 대신 남편의 상처를 치료해줄 구급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마지막 기회요? 좋아요.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이끌게요. 당신의 꿈이 아닌 우리의 생존을 위한 계획을 가져와요. 그리고 이번에 실패하면 그땐 정말 끝이에요. 이 대화는 저희 부부의 세 번째 재기를 위한 결연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나락에서 마지막 기회를 잡은 이 부부는 과연 지긋지긋한 빚과 절망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들의 처절한 생존과 통쾌한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이들의 드라마틱한 재기 과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들의 용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세요. 다음 챕터에서 이들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전략이 공개됩니다. 저의 냉정한 요구는 남편에게 구원의 동아줄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창업가의 허황된 꿈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최우선 목표는 오직 하나, 빈 1억 5천만 원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지하 단칸방에 앉아 어퍼용지 수십 장의 생존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 계획은 오직 현실과 고객의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보,
나는 더 이상 기술이나 유통으로 돈 벌 생각 안 할게. 내가 가장 잘하는 건 데이터 분석이야.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낮에는 내가 직접 개발했던 AI 기반의 재고 관리 프로그램을 덤핑 가격으로 중소기업에 판매할게. 우리의 핵심 전략은 돈이 아닌 고객의 신뢰를 쌓는 거야. 과거에 내가 무시했던 중소기업 고객들에게 가장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할 거야. 좋아요. 그럼 나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주말에는 당신을 도울게요. 대리운전을 할 때도 고객 리뷰와 불편사항을 분석해서 최적의 동선을 짜요. 우리는 지금 돈이 아닌 데이터와 진심을 벌어야 해요. 우리의 빚은 경험치와 진심으로 갚아요. 저희는 생존을 목표로 하는 세 번째 도전에 나섰습니다. 남편은 낮에는 AI 프로그램 유지 보수를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남편은 고객들에게 과거의 방만한 대응을 진심으로 사과하며 작은 불만이라도 즉시 해결해주는 초저자세 고객 감동 서비스를 실천했습니다. 남편은 고객들에게 절대로 화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저의 과거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사장님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진심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회사 업무를 마치면 남편이 대리운전을 하며 수집한 운행 데이터와 고객 불만 피드백을 분석했습니다. 남편의 AI 프로그램은 중소기업들에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의 기능이 뛰어나기도 했지만 파산 경험이 있는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헌신이 고객들에게 큰 신뢰를 주었습니다. 저희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는 극단적인 절약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싸우는 전우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처절한 노력은 1년 만에 작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AI 기반 재고 관리 프로그램은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가성비와 실용성으로 입소문을 탔습니다. 남편은 기술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밤낮 없이 달려갔고 돈을 받지 않고도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여보, 오늘 횡성에서 만난 사장님이 그러더라. 김 사장처럼 이렇게 진심으로 자기 회사처럼 봐주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내가 파산했던 경험이 오히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준 것 같아. 과거에 내가 오만하게 무시했던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지금은 나에게 최고의 선생님이 되어주고 있어. 맞아요, 태준 씨. 우리는 돈으로 승부할 수 없어요. 하지만 경험과 진심으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모으고 있는 현장의 데이터가 곧 우리 사업의 핵심 자산이 될 거예요. 이 데이터로 프로그램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대기업 맞춤형 프리미엄 서비스를 기획합시다. 고객에게 화를 내는 대신 고객의 목소리를 분석하는 일에 집중해요. 저희는 1년 6개월 만에 빚의 절반인 7천만 원을 갚는데 성공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지하 단칸방을 벗어나 작은 투룸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사하는 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감격과 후련함이었습니다. 저희는 빚 갚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고 남편은 대리운전을 그만두고 프리미엄 AI 프로그램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수집한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의 덤핑 프로그램보다 10배 이상 정교한 프리미엄 재고 및 물류관리 AI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번의 실패와 수많은 고객의 진심 어린 피드백이라는 쓰디쓴 경험에서 나온 진정한 통찰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자신의 오만함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경험한 자만이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솔루션이라는 혁신적인 콘셉트로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새로 개발한 AI 시스템을 들고 대기업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번이나 파산한 경력 때문에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패한 것은 저의 방만한 경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200개 이상의 중소기업, 현장 데이터와 저의 처절한 반성을 담아 만들어졌습니다. 이 현장의 진실이 당신 회사의 비효율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남편의 경험에서 나온 자신감과 반성의 태도는 마침내 한 대기업의 물류 담당 임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남편은 그 기업과의 파일럿 테스트에서 물류 비용을 20% 절감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대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남편의 AI 솔루션은 실패를 경험한 자만이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솔루션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시장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남은 빚을 모두 갚고 프리미엄 AI 솔루션 전문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남편은 기술 개발을 총괄했고 저는 저의 직장 경험을 살려 경영과 마케팅을 담당했습니다. 저희는 부부 공동 창업자로서 완벽한 시너지를 냈습니다. 저희는 역경을 함께 딛고 일어선 전우였습니다.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3년 만에 저희 회사는 중견 IT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저희는 2번의 파산으로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저희의 성공 스토리는 업계에서 지하철 바닥에서 억만장자로라는 이름으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 성공이 오직 끈기와 함께하는 힘 덕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실패를 딛고 억만장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저희는 강남의 가장 좋은 곳에 집을 마련했고 남편은 제가 타고 싶어 했던 외제차를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성공 후에도 절대 오만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건 첫 번째 파산 때 고객들에게 화를 내고 무시했던 일이야. 지금도 가끔 지하철 바닥에서 노숙자에게 얻어맞았던 순간이 떠올라. 그 고통이 나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었어. 이 모든 돈보다 당신의 믿음과 우리의 끈기가 나에게는 최고의 자산이야. 태준 씨, 나도 당신을 원망했던 거 후회해요. 하지만 그 지옥 같았던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정한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실패는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지만 다시 일어서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우리의 끈기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었어요. 저희는 저희의 성공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실패 경험 공유 프로그램을 만들어 젊은 창업가들에게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고객을 존중하는 겸손함을 가르쳤습니다. 남편은 강의에서 항상 말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당신이 아직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지독한 끈기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의 파트너를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2번의 파산이라는 지옥을 경험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부부간의 신뢰와 역경을 함께 이겨내는 끈기였습니다. 저희의 삶은 이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단어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현재 IT 업계에서 존경받는 기업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서로를 전우라고 부릅니다. 저희의 집은 넓고 아름답지만 저희 부부는 여전히 지하 단칸방 시절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남편은 매년 연말이면 저에게 감사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은 항상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전우 소연에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2번의 파산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야. 우리의 성공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당신의 끈기와 믿음이 이룬 기적이야. 앞으로도 영원히 나의 옆을 지켜줘. 사랑해. 저희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역경을 이겨낸 부부의 끈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성공의 비결을 오직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도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의 능력 때문도 좋은 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실패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부부의 굳건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역경이 닥쳤다면 남편이나 아내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역경을 부부가 함께 성장할 마지막 기회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끈기와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의 삶을 가장 위대한 성공 신화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저희 부부의 지독한 역경과 통쾌한 반전이 담긴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사연이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우리 부부도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